안녕하세요. 머니튜브 배승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산을 불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much, 두 번째는 high, 세 번째는 long입니다. 제가 올해 재무설계 일을 이제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재무설계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의 자산을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의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자산을 불리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순서가 저는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을 불리고 싶으시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저축할 수 있는 원금부터 많이 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숨어있는 저축 여력을 최대한 찾아내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원금을 늘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much,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high입니다. 하이는 요즘 워낙 금리가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0.5%, 1%라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long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실 때 보통 몇 년짜리 저축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2년, 어떤 분들은 3년, 어떤 분들은 5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국은 저축을 하실 때 1년짜리, 3년짜리, 2년짜리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시다 보니까 자산이 불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게 저축하시는 저축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자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much, high, long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게 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이 과연 정말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얘기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재테크 코칭 섹터의 맨 위에 보시면은 복리와 비과세 법칙 보이시죠? 자,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실 때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죠.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주는 거, 복리는 그렇게 붙은 이자에 대해서도 또 이자를 붙여주는 것. 그리고 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있어요. 과세는 그렇게 붙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거, 비과세는 그 세금을 떼지 않는 것. 그래서 단리, 복리, 과세, 비과세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해봤을 때 가장 좋지 않은 저축, 불리한 저축이 단리, 과세 저축이죠. 그리고 가장 유리한 저축이 복리, 비과세 저축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가장 불리한 저축과 가장 유리한 저축과의 차이 금액이 과연 얼마나 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한다라고 가정하고요. 이자율은 2%, 이자 소득세는 15.4%, 기간은 3년 저축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50만 원씩 3년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원금이 1,800만 원이 됐어요. 1,8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불리한 조건의 저축은 1,800만 원이 얼마가 됐냐면은 1,847만 원이 됐네요. 근데 복리 비과세로 가장 유리한 저축은 1,856만 원이 됐어요. 이 차이 금액이 얼마냐면은 9만 원이에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네. 그냥 아무 은행이나 가서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저축을 한 사람과 나름대로 발품을 팔아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저축한 사람과의 차이 금액이 3년 동안 9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렇게 큰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 2%를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적용을 해볼 겁니다. 아까 제가 머치, 하이, 롱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이, 수익률을 높이는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2% 저축을 4.5%로 높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차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22만 원이 차이가 나요. 2% 저축하지 않고 4.5%로 어딘가 투자해서 수익을 4.5%를 올렸더니 가장 좋지 않은 저축과 가장 좋은 저축과의 차이 금액이 22만 원이에요. 3년 동안. 22만 원의 차이 금액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조금 3년 동안 뭐 조금만 쓰지 않아도 22만 원은 금방 모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저축 또한 그렇게 큰 의미를 저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간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10년으로 늘려봤더니 50만 원씩 10년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낸 원금이 얼마가 되냐면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 단리 과세는 7,152만 원으로 불어났고요. 연복리 비과세는 7,551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약 40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불리한 저축을 한 사람과 가장 유리한 저축을 한 사람과의 10년 동안의 차이 금액이 400만 원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때요? 괜찮나요? 자,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이죠? 무려 10년 동안이에요. 네. 30살에 저축을 시작을 했을 때 10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가장 좋지 않은 저축을 한 사람과 가장 좋은 저축을 찾아서 저축한 사람과의 차이 금액이 10년 동안 400만 원이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이자율을 2%로 좀 낮춰볼까요? 2%로 낮춰봤더니 차이 금액이 10년 동안 129만 원밖에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금리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말 옛날에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이게 1996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이제 금리 그래프인데요. 96년, 97년에는 금리가 거의 10% 수준이다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 시장 금리가 2% 수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10% 금리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10% 금리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10% 금리를 적용을 하면은 이 차이 금액이 무려 1,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낸 원금이 6천만 원인데 단리 과세로 저축한 사람은 8,559만 원, 연복리 비과세로 저축한 사람은 1억 73만 원. 그래서 차이가 무려 1,51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복리 비과세라고 하는 게 10년만 해도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 시대잖아요. 줄여봤더니 1,500만 원이 129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복리 비과세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대한민국에 더 이상 복리 비과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단리보다는 복리가 좋은 거고요. 분명히 과세보다는 비과세가 좋은 건데 그러면 도대체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지 이게 과연 복리 비과세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10년 동안 129만 원의 차이도 차이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내 나이가 벌써 30살에 시작해서 40살이 됐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129만 원이에요. 수익률을 4.5%로 늘렸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4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400만 원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당장 없던 돈이 400만 원이 딱 생기면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저 사람보다 400만 원이 더 생겼다. 그래서 엄청나게 내 인생이 달라졌나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리 비과세를 기대하실 때 10년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지 복리 비과세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20년으로 늘려볼게요. 그랬더니 이 차이 금액이 2,691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내가 총 납입한 원금은 20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냈으니까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단리 과세로 저축한 사람은 1억 6,587만 원, 복리 비과세로 저축한 사람은 1억 9,279만 원. 그래서 차이가 2,691만 원, 약 2,700만 원 정도 차이예요. 네. 한마디로 30살이 저축해서 내 나이가 50살이 됐는데 그냥 아주 편안하게 별 노력도 없이 저축한 사람과 어느 정도 노력을 한 사람과의 차이가 약 2,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좀 차이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한번 내보자고요. 만약에 얘를 30년으로 늘려봤더니 이 차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무려 9,183만 원이 돼요. 30년 동안 계속 저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가정이니까 뭐 10년만 내고 거치할 수도 있고 20년을 내고 거치할 수도 있지만은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그냥 계속 30년 동안 저축했다라고 똑같이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0년 동안 총 1억 8천만 원을 낸 거예요. 그런데 단리 과세는 1억 8천만 원이 2억 8,307만 원이 됐고요. 연복리 비과세는 3억 7,49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단리 과세와 연복리 비과세의 차이 금액이 얼마냐면은 9,183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살펴볼 거는요. 내가 낸 돈이 총 얼마죠?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단리 과세 상품으로 내가 저축을 한 경우와 연복리 비과세 상품으로 내가 저축했을 때 차이 금액이 내가 낸 총 원금의 거의 절반 정도가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복리 비과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연복리 비과세가 좋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가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복리 비과세 효과를 보려면은 10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복리 비과세 효과를 기대를 하고 10년짜리 저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의미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산을 정말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축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작게 하는 저축도 하셔야 되고요. 또 길게 하는 저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게 하는 저축은 내 원금을 모아가서 중간중간에 내가 돈을 쓸 일이 생겼을 때 쓰시는 거고요. 길게 하는 저축은 내가 정말 내 자산을 불리고 싶은 금액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길게요? 최소한 20년 이상은 길게 하셔야지만 내 자산이 불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자소득세가 지금 15.4%를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한 거는 몇 년 뒤 일이죠? 30년 뒤예요. 30년 후의 일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선진국들의 이자소득세가 과연 몇 %가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호주, 미국, 영국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네덜란드는 60%, 독일은 53.8%, 스위스 50.9%, 호주 48.5%, 미국 46%,
영국 40%.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자 소득세가 최소한 40에서 60% 사이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20년, 30년 후에 이자 소득세가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될 거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을 봤을 때 아마 우리나라도 저렇게는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한번 그러면은 이자 소득세를 우리가 선진국처럼 50%를 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차이 금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세금을 단리면서 세금을 내는 저축을 동일한 기간에 한 사람과 복리로 가면서 세금을 떼지 않는 저축을 한 사람과의 이 차이 금액이 무려 1억 3,399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낸 총 원금이 얼마라고요?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단리 과세와 연복리 비과세 차이 금액이 1억 3,399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1억 8천만 원을 내놓고 단리 과세는 30년 후에 2억 4천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연복리 비과세는 3억 7,490만 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은 길게 하는 저축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길게 하는 저축은 여러분들이 감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랫동안 꾸준히 잘 유지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요. 저축은 나누셔야 돼요. 길게 하시는 저축, 짧게 하시는 저축. 또 하나, 짧게 하시는 저축은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돈을 불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2%의 적금을 하나, 5%의 적금을 하나, 3년 뒤에 또는 1년 뒤에 찾는 금액이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나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될 만한 금액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단언컨대 짧게 하시는 저축은 절대로 수익을 생각하지 마시라. 네, 오늘은 복리와 비과세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머치, 두 번째는 하이, 세 번째는 롱입니다. 자산을 불리고 싶으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숨어있는 저축 여력을 많이 찾아내서 저축 원금을 많이 늘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부터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복리 비과세는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복리와 비과세에 대한 너무 막연한 환상을 많이 갖고 계셔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을 10년 정도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복리와 비과세 효과를 보시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효과가 적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금리가 너무 이미 낮아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리와 비과세 혜택을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최소 투자 기간은 평균 20년 이상은 되어야지 어떤 의미 있는 이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축을 하실 때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작게 하시는 저축, 또 하나는 길게 하실 저축. 작게 하실 저축은 수익률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원금을 쌓아가는 개념으로 해서 모아서 필요한 데 쓰시는 저축. 그 다음에 길게 하시는 저축은 일정한 금액을 오랫동안 저축하시면서 정말로 자산을 계속 늘려가실 저축을 따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복리와 비과세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정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런 영상들을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증명해드리는 방법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